전쟁 난다. 인도 완전히 끝났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중국이 200조 원짜리 괴물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쏟아진 댓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댐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지금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 최대 댐의 3배 규모, 한 번에 3억 가구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 세계 그 어떤 단일 프로젝트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한국은 중국과 강줄기를 공유 안 하는 게 신의 한 수인 듯. 또 중국 너야?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댐이 완공되면 인도 6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남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물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댓글들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인도가 정말로 맞불 작전에 나섰거든요. 과연 이 물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오늘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크기인지부터 보시죠. 얄룽창 포강. 티베트에서 시작해서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까지 무려 2880km를 흘러가는 거대한 강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짓겠다는 댐의 스펙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간 발전량 3000억 kWh.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총 사업비 200조 원. 이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3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고도차 2000m. 롯데월드 타워를 4개 쌓아놓은 높이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역시 중국답다며 우려를 쏟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댐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이거 완전 시한폭탄 아니야? 전쟁 나면 저게 약점이지.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댐이 지어질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이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10년간만 해도 진도 5 이상 지진이 50회 이상 발생했고 1950년에는 진도 8.6대 지진이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어요. 만약 이 괴물댐이 지진으로 무너진다면 하류 지역은 쓰나미급 재앙을 맞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이미 물을 무기로 사용한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 인도와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홍수 예보 데이터 공유를 즉시 중단해버렸습니다. 중국은 2006년부터 매년 우기가 되면 인도 측에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의 숨은 자료를 제공해왔어요. 인도 당국은 물의 흐름을 예측하고 주민 대피 등 홍수 대처 방안을 세우는데 이 자료를 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협력 12년째인 2017년 중국이 돌연 자료 공유를 끊었어요. 더 의미심장한 건 같은 시기에 방글라데시에는 계속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는 홍수 예보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번 200조 원 괴물댐 발표 후 진짜 놀라운 건 인도의 대응입니다. 인도가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맞불 작전에 나섰어요. 댐에는 댐으로 맞서겠다. 인도가 중국 댐 바로 아래쪽에 대응댐을 짓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얄룽창 포강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위에서 물을 막아 힘을 과시하면 인도가 아래에서 또 막아 버티고 그야말로 콘크리트 만리장성을 쌓아 서로를 조준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벌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중국도 인도도 아닌 제3의 플레이어가 조용히 실력을 증명하며 판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히말라야의 심장부 네팔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바로 옆이죠.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곳 세계 최악의 지질 환경에서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9년간의 건설 기간 동안 지진과 몬순을 견뎌내며 해발 2000에서 3000m 고지대 마을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15시간씩 정전이었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도 별이 뜬다. 밤이 되면 히말라야 산맥 곳곳에 흩어진 민가들이 일제히 전깃불을 켜요. 해발고도 2000m를 넘나드는 높은 산에 켜진 전등은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처럼 보입니다. 산에 뜨는 별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한국 수력 원자력은 극한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견고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어요. 중국이 물을 무기로 사용하고 인도가 맞불댐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은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위협이 아닌 도움으로 히말라야 주민들에게 깨끗한 전력을 공급한 거죠. 중국과 인도가 서로를 향해 물 대포를 겨누며 싸울 때 대한민국은 그 옆에서 묵묵히 평화의 파이프라인을 꽂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는 걸 이 히말라야 오지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댐들의 진짜 목적은 발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 댐은 인도와의 실질 통제선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댐 건설을 핑계로 군사시설과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상 군사기지를 짓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인도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정학적 압박 도구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두 거대 국가가 물을 놓고 본격적인 패권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양쪽 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 주권 범위 내일이라며 밀어붙이고 인도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맞서고 있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3차 대전은 저기서 나겠는데 둘이 한번 시원하게 붙어라. 인도 대 중국 팝콘과 꿀잼.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물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거든요.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 외교적 해결.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물 공유 협정을 맺는다. 두 번째 시나리오. 대리전 형태. 주변국들이 편을 나눠 갈등이 확산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 직접 충돌. 두 핵보유국이 물을 둘러싸고 위험한 대결을 벌인다. 과연 이댐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평화로운 협상? 아니면 파국적인 대립? 히말라야 깊은 협곡에서 시작된 이 갈등이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이 갈등과 거리가 있지만 기술력으로는 이미 히말라야 지역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물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